우리 검수 원복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청법 4조 개정에 의해서 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었는데 법에 의하면 네. 근데 본인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가 가능하게끔 했다. 네. 그래서 위증교사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법에서는 못하는데 시행령에서 가능하겠다. 다시 말해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다. 이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은 온복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온복 시행령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위증 사건 판례가 있다. 이 정도 이재명 대표처럼 말씀을 했으면 다 인정이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위증 인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판검사가 재판을 하는데 위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적어도 3, 4일 내에 위증 인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증언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위증 인지를 했어요. 네. 5년이나 지나서. 네. 만약에 이게 위증이 명백했으면 2018년도에 공판검사가 3, 4일 안에 위증인지를 했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위증인지는 이렇게 불명확한 사건의 위증인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이제 증인들의 증거들의 충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만 위증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위증인지를 있다고 해서 다 불구속 공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약식 기소 처리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10건에 9건 전으로 약식 기소 처리합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은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지고 통계를 말씀하시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벌금 처리합니다. 네. 그런 실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론 여지서를 준 걸 가지고 위증교사의 큰 증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2018년도에 증언할 때 원래 사건은 2002년도 사건입니다. 네. 네. 이게 16년 전의 이 일을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억이 잘 명확치 않고 김지석 씨도 기억이 명확치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변론 요지서를 줄 테니까 한번 기억을 살려보세요. 기억 환기용으로 제공한 거고 뿐만 아니라 검사 사칭 사건의 유죄 판결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문이도 그 판결문도 같이 제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를 가지고 뭐 위증교사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발단 자체가 되게 정의로운 사건을 파헤치고 취재하려다가 이제 KBS PD랑 같이 취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 사칭이라는 이유로 150만 원 유죄를 받았고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가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이것이 무죄로 받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대장동 사건을 다루다가 별건으로 검사가 인지한 사건이에요. 네, 백현동 건 하다가 별건 인지한 수사다. 그래서 이 스타트 자체가 별건 수사라는 거 분명히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시행령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시행령이 법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증죄는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인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취가 명확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인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위증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증한 사람이 나는 위증했다. 이재명 대표의 교사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자백을 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위증죄에 대해서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식 기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증죄지 위증교사까지 약식 기소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벌금 약식 기소하는 경우들은 그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해서 위증이 이루어졌을 때 재판 결과와 사실은 큰 관계가 없을 때 벌금형을 하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 벌금 약식 기소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병욱 전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이건 대장동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이건 별건 수사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건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반론. 근데 사실
별건 수사 이러니까 그 자체가 뭐가 위법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별건 수사의 위법성이라는 건 A라는 수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풀릴 때 B라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A라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했을 때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냥 어떤 수사를 하다가 추가로 발견된 증거로 나오는 건 그냥 추가 혐의예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니까 위법하다 이건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법조계에선 그런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 능력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 뭐 공판 검사가 인지하는 과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인지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들이 고소해서 진행되는 위증 사건도 많아요.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그 검사가 인지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민주당은 왜 위증죄를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서 빼려고 그랬는지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본부터 잘못이죠. 그리고 그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고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그걸 등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네.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죄가 추가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 경고에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니까 증거와 법에 의해서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녹취록이나 법리나 근거에 대해서 딱 맞상대를 못하니까 근원으로 올라가서 사실 공소기각이나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진짜 사건의 본질을 좀 회피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 녹취록에 대한 방어 논리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